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65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고 아들 하나 키워서 결혼시켰는데요. 그 며느리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들 민수가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며느리 은정이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제가 해준 음식도 맛있다고 잘 먹고 명절 때마다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어머님, 제가 아직 요리를 잘 못해서 자주 찾아뵐게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댁 눈치 보기 싫어하고 명절도 번갈아서 보내자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은정이는 달랐어요. 손주들도 참 예뻐요. 지훈이가 10살, 서연이가 8살인데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게 잘 따라요. 아들 민수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지만 주말에는 꼭 아이들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어머니, 저희가 아이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요. 죄송한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은정이가 처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학원비, 용돈, 옷값까지 하나하나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손주들 학원비는 따로 또 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좀 더 잘 살면 이런 부탁 안 드릴 텐데요. 뭔 소리야. 은정아,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손주들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솔직히 저희도 여유가 막 넘치는 건 아니에요. 남편 연금이랑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은정이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제가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할 때 옆에서 설거지도 하고 상차림도 도와주고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은정아,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은정이는 정말 착해.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자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뭔가 은정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용돈을 받을 때 정말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는데 요즘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달도 부탁드려요. 지훈이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말투는 여전히 예의 바르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손주들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은정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용돈을 드릴 때마다 은정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되네요. 나중에 꼭 보답드릴게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 이번 달 용돈 부탁드려요. 아이들 학원비가 또 올랐더라고요. 말투는 존댓말이지만 뭔가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돈인 것처럼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은정이가 아들 몰래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에 서연이 피아노 학원을 좀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드는데 민수한테는 말 안 했어요. 걱정할까 봐서요. 저는 손녀를 위한 일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훈이 태권도 학원비, 서연이 영어 학원비, 아이들 옷값까지 하나하나 다 따로 요구하더라고요. 어머님만 믿고 있어요. 민수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손주들을 위한 일이고 아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는 며느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제가 시장에서 아는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분이 은정이 친정 근처에 사시거든요. 은정이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시더라. 딸이 용돈을 꽤 많이 드린다고 자랑하시던데 매달 50만 원씩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은정이가 친정 어머니에게는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친정에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더 화가 났어요. 제가 준 돈으로 친정에 효도하고 있었다니요. 물론 며느리가 친정에 효도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걸 제 돈으로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은정이가 저에게 주는 용돈 봉투와 친정어머니에게 주는 봉투가 다르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지난 설날에 은정이가 실수로 핸드백을 열어놓고 화장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봉투 2개가 보였는데 하나는 두툼하고 하나는 얇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어머님, 설 용돈이에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준 봉투는 얇은 봉투였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3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두툼한 봉투는 분명히 친정어머니 것이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은정이가 저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그럴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호구처럼 당하고 살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번 추석은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건강해서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하기에는 나이가 있으니까 은정이가 전날부터 와서 도와줬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고 하는 일들을 같이 했죠. 어머님, 손이 많이 가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은정아. 네가 와서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하네. 그렇게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은정이도 진짜 열심히 도와줬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은정이가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의심이 들었어도 이렇게 명절 준비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괜한 오해를 했나 싶더라고요. 추석 당일에는 정말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차례도 지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식사도 했죠. 지훈이랑 서연이는 새 한복을 입고 저에게 세배도 하고요. 할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지훈이, 서연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이렇게 세배받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명절은 가족이 모여야 제맛이구나 싶었죠. 저녁 먹고 나서 은정이가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제가 그릇 씻고 있는데 은정이가 옆에서 닦아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요즘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요. 학원비도 계속 오르고 아이들 먹을 것도 비싸지고. 그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지. 이들도 고생이 많다. 그래도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는 그동안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역시 은정이는 착한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은정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서요.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요. 아이고, 은정아,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명절 준비하느라 니도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은정이가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봉투를 건네니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명절 용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데 은정이는 챙겨주니까 고마웠어요. 그럼 잘 들어가고 조심히 가. 아이들도 피곤할 테니까 일찍 재워. 네, 어머님. 명절 잘 보내고 갑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족들이 다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마저 하고 정리 좀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은정이가 준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말이에요. 사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 때문에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3장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총 300만 원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은정이가 이렇게 큰 돈을 줄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평소에 명절 때 주는 돈이 많아봐야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혹시 은정이가 실수한 건가? 다른 봉투랑 바꿔서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정이가 저에게 3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고마운 마음에서 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받아두고 있어야 하나. 만약에 실수였다면 당황스러울 텐데 괜히 전화했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결국 저는 그냥 내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만약에 은정이가 실수를 깨달으면 연락이 올 거고 연락이 안 오면 정말 저에게 준 돈이니까 그냥 받아두자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채 되지 않아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은정이가 서 있는 거예요. 평소보다 급해 보이고 뭔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은정아,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제가 드린 봉투 아직 안 열어보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역시 실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은정이가 왜 제가 봉투를 열어봤는지 안 봤는지를 먼저 묻는 거였어요. 보통은 실수로 다른 봉투를 드린 것 같아요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응, 설거지한다고 아직 못 봤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은정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 사실 제가 봉투를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잘못 가져왔다고? 네, 실수로 다른 봉투랑 바꿔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드리려고 왔어요. 은정이가 손에 들고 있던 다른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 봉투를 받았어요. 은정이가 제가 아까 받은 봉투를 가져가면서 새로운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그러려니 했어요. 은정이가 돌아간 후에 새로 받은 봉투를 열어봤더니 3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역시 평소와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은정이가 그렇게 급하게 왔을까요? 그리고 왜 제가 봉투를 열어봤는지 먼저 확인했을까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아, 아까 고생했어. 그런데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머님. 뭐가 궁금하세요? 네가 봉투를 바꿔왔다고 했는데 누구 봉투랑 바뀌었길래 그런 거야? 전화 너머로 은정이가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려던 거랑 바뀌었어요. 너희 어머니 것이랑? 네. 그쪽에는 돈이 더 적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은정이가 친정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봉투에는 300만 원이 들어있었고 저에게 주려던 봉투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은정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어머니한테는 얼마를 드리려고 했던 거야? 20만 원이요.
사실 아까 봉투를 살짝 봤는데 그 금액이 아닌 것 같던데. 안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민망해할까봐 일부러 그런 거지. 근데 그걸 사돈한테 드리려는 건지는 몰랐네. 은정이는 말이 없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나 보자. 나는 용돈을 얼마를 주든 상관없어. 안 줘도 돼. 근데 왜 사돈이랑 그렇게 차이나게 주는 거야? 어머니는 아버님도 계시고, 은정아, 그럼 네 친정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서 적게 줘도 된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나는 매달 니들한테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니는 나한테 30만 원 주고 너희 어머니한테는 300만 원 줘? 전화 너머로 은정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제 친정어머니니까. 친정어머니면 더 줘도 되고 시어머니면 적게 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은정이에게 한마디 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은정아,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네가 잘 생각해봐라.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호구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차별할 수 있나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은정이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친정어머니에게는 300만 원, 시어머니에게는 30만 원. 이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수야, 엄마야,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와이프랑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집에 한번 와봐. 민수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금방 집으로 왔어요. 은정이는 안 데리고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민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봉투 바꿔치기 사건부터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 대한 차별 대우까지 다 얘기했죠. 민수는 제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가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보니 직접 은정이한테 물어봐라. 민수가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어요. 전화 통화 내용이 다 들렸는데 은정이는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민수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어머님께 너무 죄송한 일을 했어. 민수도 은정이 말을 듣고 나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윤정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앞으로 니들한테 용돈 지원하는 거 다 끊을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윤정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주던 것도 끊고 지훈이 서연이 학원비도 더 이상 안 줄 거야. 민수는 깜짝 놀라서 저를 말렸어요. 엄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윤정이가 사과했잖아요. 사과로 다 되니? 그동안 네 와이프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알겠냐? 그때 은정이가 급하게 우리 집으로 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서 많이 운 티가 났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은정이가 제 앞에서 거의 무릎을 꿇을 듯이 사과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다르게 생각한 게 너무 잘못됐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은정아, 네가 한 번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다 알겠으니까. 어머님,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친정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친정어머니처럼. 그동안은 뭐였다는 거야? 그냥 돈 주는 기계였나? 은정이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민수도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윤정이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려우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니들 뒷바라지 안 할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모든 지원을 끊었어요. 매달 주던 100만 원도 손주들 학원비도 한 푼도 안 줬어요.
처음에는 민수와 은정이가 계속 연락해서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너무 급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나도 이제 내 노후나 챙겨야겠다. 몇 달이 지나니까 은정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지훈이랑 서연이 학원도 몇 개 끊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손주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요. 얼마 전에 은정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님, 저 정말 변했어요. 이제 어머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알아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은정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상하면 쉽게 아물지 않아. 네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손주들하고만 가끔 만나요. 지훈이랑 서연이는 여전히 제게 잘해주거든요. 아이들한테 죄는 없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언제 할머니 집에서 자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지훈이 언제든지 할머니 집에 와. 하지만 예전처럼 경제적 지원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게 제 원칙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을 한 걸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호구 취급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